먹는 약.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네.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15분 있다가 사과를 깎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는 약. 연고를 처방해 줄 정도의 상태가 되면 화장을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시더라고. 왜냐면 화장은 생명이거든. 그럼 넌 좀비니? 붙이는 약. 파스는 약을 먹는 거 대신에 붙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 걸렸을 때 주사 어디에 맞아요? 엉덩이에 맞잖아요. 엉덩이가 네네. 감기 걸린 거 아니잖아요. 약에 관한 모든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강약 중강약 시즌2.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약물 관련 방송 강약 중강약의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프라벨 전역으로 한만두를 시전한 황약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약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송백수입니다. 저 이 저희가- 사람들 도핑 안 했어요 아직. 아니 얘기를 하다가 약방송은 저희가 처음이다라는 음, 송백수의 그렇습니다. 주장에 의해 의학 방송은 많은데 음. 약 전문 방송은 우리가 최초죠. 나중에는 원조 붙이겠다잉. 예, 유일합니다. 그죠? 원조. 나중에 원조 해야지. 제목만 보면 사람들이 음악 방송인 줄 아는데 아 진짜? 강약 중강약 음악 시간에 나오잖아요. 제목을 잘못 지었나 봐. 아, 주변에 송백수 주변에 강약 네. 중강약 듣는 분들 있어요? 네. 피드백이 있나요? 곧 30분 의원에 찾아가겠다고. 조합은 어떻게 가입하냐고. 아 그래요? 그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다들 안 와. 나도 몰라. 이래. 저런 송백수에게 의원 브로셔를 나눠드려야겠구만. 환자 유인행위. 그렇군요. 아니 조합가입. 네, 진료 말고. 시즌 2 10번째 이야기. 일부. 탈모. 자 오늘의 주제는 네 탈모. 탈모입니다. 참, 탈모. 탈모인이 참 어디 많은데. 털이 빠져서 탈모라는 거죠? 뭐 어디든 머리털이죠 보통 뭐. 보통 얘기하는 건 음. 이제 머리털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탈모라기보다는 머리털의 뭐라 그래 손실 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헤어 로스인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탈모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음. 많이 쓰니까 탈모라고 얘기를 하죠. 탈모가 되게 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신체적인 질병은 아니거든요, 사실. 머리가 빠진다고 건강이 네. 안 좋아진다거나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는 아니기 거죠.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는 엄청나죠. 네,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이것으로 인한 이제 혼사끼리 막히죠. 여러 가지 여드름급인데 네. 중학교 2학년한테 여드름하고 노총각한테 탈모가 같은 급이다. 아니지. 탈모가 더하죠. 탈모는 영구적이고 그러니까 여드름은 가역성 변화잖아요. 여드름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탈모는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그렇지 진행을 네. 한다라는 또 그치, 희망을 잃은 희망이 헬조선에서 없어요. 네. 탈모까지 왔다면 그리고 이게 또 병원에 적극적으로 의외로 많이 네. 안 가는데 요새는 탈모 전문 병원도 많아지고 처방이 좀 이렇게 대중화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것 때문에 병원에 좀 찾아가는 사람들이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서야 가는 분들이 꽤 무슨 있는 것 과를 같아요. 가야 돼요? 피부과. 아 그래요? 네. 피부 질환이잖아요. 모든 털은 피부 영역입니다. 네. 저는 비뇨기과를 가야 되나 순간 생각했어요. 왜요? 호르몬 왜? 때문이라는 얘기를 얼핏 들어서 비뇨기랑 호르몬이랑 또 뭔 상관이야? 남성 호르몬 아.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해서. 호르몬은 내분비내과인데요. 내분비 아 내과예요? 그래요? 네. 그런 과도 있었군요. 내분비는 몸 안에서 분비되는 모든 것을 관여하는 아니, 그 과죠. 의원 개업할 때 내분비 내과 의원 이러고 음. 개업을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냥 내과. 알 수가 없죠. 탈모는 피부과에 가야 되는군요. 네, 음. 피부과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새는 탈모 전문 병원들이라고 내걸고 음흠. 진료를 하는 병원들도 많아져서 그렇죠. 선택의 폭은 넓어졌는데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저런 병원들 가면 또 별 효과 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 장사를 하는 게 아닐까 불안하기도 하고. 아무튼 요즘에 이제 탈모에 대한 약물 치료에 대한 인식이 좀 네. 많이 달라져서요. 약물 복용을 주변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미 약을 먹고 있는 분들도 꽤 있고. 그 카페 같은 데서 뭐 환우회 비슷하다고 해야 되겠죠. 네. 탈모인들의 모임이요. 네네네. 네.
근데 약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고 이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바람에 제 시기를 놓쳐서 제때 이제 치료를 못하는 이해보다는 분들도 있고. 오해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오해는 네. 정말 많죠. 또 오해요. 뭐 이런 거죠. 그런 중의적인 표현이 가능하구나. 그 드라마 원래 그 내용인데? 아 그래? 그러라고 만든 제목인데? 아 그래. 하여튼 오늘 탈모에 대해서 일단은 약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약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역시나 정상적인 생리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합니다. 머리는 왜 빠지는 것인가? 아니 머리 나는 게 어떻게 나는가부터 설명을 하고 그래요?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빠진다 이런 식으로 보통 배우죠 저희가. 머리카락의 수명이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우와, 당혹스럽네. 그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수명이 다 돼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네. 한 일주일 가나? 일주일 뭐 봐야 털이 막 엄청 빠지겠네. 계속. 그쯤 되면은 머리를 털갈이 하겠죠. 보통은 5년 정도 봅니다. 머리카락 하나둘이 나면요? 그렇죠. 우와, 오래 가네. 그럼 와우. 5년 내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길게 보면 8년까지도 보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남자들 머리카락의 수명이 조금 더 짧고 여자들이 조금 더 길어서 뭐 한 4에서 8년 정도 사이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모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보통 모근을 둘러싸고 있는 걸 네. 모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머리카락 주머니 같은 머리 안쪽에 있는 피부 안쪽에 있는 구조물 있잖아요. 네, 머리카락이 걔가- 박혀 있는 곳. 네, 걔가 머리카락을 하나만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5년에 걸쳐서 한 사이클이 끝나서 빠지고 나면 새 머리카락을 다시 거기서 만든다. 또 다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치 뽑으라 그러면은 검은 머리 5개씩 뽑고 그러는 건가? 맞아, 흰머리가 세트로? 되는 이유도 궁금한데 그건 다음에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또 여러 차례의 주기를 거쳐서 모낭이 완전히 이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요. 한 개의 그 머리카락의 주기는 한 5년 정도로 본다면 모낭 하나가 뭐 한 20주기까지는 살 수 있으니까 사실은 한 개의 모낭은 거의 뭐 한 100살까지는 그러네요. 잘 거뜬하네요. 관리하면은 백세 거뜬한 인생이죠, 거죠. 백세 인생. 그렇고 그 모발이 이제 보통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거쳐요. 네. 그래서 성장기 모발이 이제 저희가 보통 볼 수 있는 모발이고요. 퇴행기를 지나서 휴지기 때 모발이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 나오는 모발이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계속 거치는 건데요. 머리는 백수일 때 빠지는 거야. 놀 때 놀 때. 빠지려고 노는 거죠, 뭐. 그렇지. 네, 성장이 우리 멈추고. 송백수는 이게 아닌가? 그래서 이 휴지기 때 모발은 보통 우리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머리 중에 한 10%에서 15%는 곧 빠질 머리카락이고요. 나머지 한 85%는 막 적극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고 중간에 퇴행기라고 있는데 얘네들은 기간이 짧아서 잘 안 찾아져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한 9대1 정도 비율로 네. 한참 자라고 있는 것과 빠질 예정인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이세요, 진짜?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50개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많이 빠지잖아요. 많이 빠지고 일상적으로 베개에도 보면은 그렇죠. 빠져 있고 네. 하루 종일 방 한번 쓸고 그죠, 나면 머리카락 떨어져 엄청 있어, 떨어져 있고 그 화장실 개수구 거기 그게 한 막히잖아. 머리카락으로 그 인하여. 헤어볼이 형성돼 있잖아. 헤어볼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만 알아듣는 용어. 여튼 하루에 100개 미만까지는 정상으로 봐요. 하루에 100개 미만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헤어볼 뜯어가지고 몇 개인지 세면 되겠네.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100개가 넘어가면 일일이 탈모. 하세요? 그래서 이거 셀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이 느낌. 뭔가 많이 빠지는 느낌이 난다. 그럴 때 이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또 머리카락이 인종별도 차이가 있어요.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 머리숱이요? 네, 숱이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보통 그 영화를 보면 백인들이 가슴에 털 있고 그러잖아요. 백인들이 제일 백인들이 제일 많을 것 코카시안이라고 하지. 실제로 그러니까, 제일 많습니다. 네, 가장 많고 대신에 우리는 황인종 같은 경우는 백인보다 머리숱은 좀 적은데요. 머리카락이 두꺼워요. 그래서 크게 겉으로 봤을 때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머리카락이 두껍고 숱이 적으면 이게 하나가 빠지면 타격이 큰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백인은 탈모가 일어나도 그렇게 티가 나진 않는데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우리는 티가 나면 타격이 너무 큰 거지. 부실공사 같은 거죠.
그래도 뭐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이제 황인종 중에서도 네. 머리숱이 좀 많은 편이라고는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 모발의 정상적인 이 주기, 성장 주기가 있잖아요. 이 정상적인 주기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루어야 하는 주요 이슈는 바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인데 우리 지난번 위에 뭐 프라벨 처방 이런 거 할 때 나왔던 그 약. 그렇지. 전립선 약인데 프로 발모가 막 이러면서 프로페시아. 그것도 네. 부작용으로 발견된. 네. 그 사실은 혈압약으로 쓰였다가 부작용으로 발모가 발견이 되어서 개발이 된 약은 미녹시딜이고요. 마이녹실렉이라고 네. 바르는 약으로 약국에서 팔죠. 네.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의 약이고 그거는 원래는 혈압 강화제였는데 네. 사람이 자꾸 혈압약을 계속 먹는데 털이 부스룩해져서 나타나서 약탈 올 때마다 털이 들어. 네. 그래서 개발이 되었다라는 거고 전립선 약도 마찬가지인데 전립선 약을 특정 용량으로 처방을 하는 게 지금은 탈모 치료제로 개발이 되어 있죠. 실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거는 그 두 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약 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각종 약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 탈모인들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하시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남성 호르몬의 상징적인 어차피 할 거면서 뭐 그렇게 남성 호르몬의 가장 상징성이 있는 거 뭐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남성 호르몬의 상징이요? 네. 도핑할 때 죽도록 얘기했는데 또 까먹었어. 테스토스테론이요? 오, 맞습니다. 네. 테스토스테론인데요. 테스토스테론이 몸에서 그 직접적으로 테스토스테론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걔가 이제 특정한 형태로 변화가 되면 그 변화된 형태로 또 활동을 하거든요.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역할을 길고 해요. 그냥 DHT라고 해. DHT라고 저희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로 변하는데 기여하는 환원 효소가 있어요. 아주 어렵네요. 네, 아주 어렵죠. 효소라는 게 그 음. 먹는 거라고 생각하실라나? 그럴 수 있는데 그 보통 엔자임. 우리가 그 효소라는 거는 보통 대사 과정에서 뭐 띄었다 붙였다 할 때 효소들이 가서 막 이렇게 그 작용을 촉매라고 해요. 표현을 하는데 그 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불 붙일 때 부싯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라나?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그 환원 요소를 만나서 DHT가 되면 그 네. DHT가 바로 전립선의 성장이라던가 네. 탈모에 영향을 아주 줘요?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바로 그 DHT. 탈모라고 하면 머리 빠지는 그렇죠. 거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렇죠. 근데 걔를- DHT는 걔를 되게 없애야겠네. 그렇죠. DHT를 없앨 수는 없고요. 그 환원 요소를 없앱니다. 저희가. 그 DHT를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분해돼서 DHT로 안 바뀌게 중간에 그 부싯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불 못 붙이게. 설명 잘하네. 근데 이 DHT가 머리에 가서 작용을 할 때요. 얘가 되게 좀 이중적인 게 네. 우리가 머리가 크게 나누어서 이마, 앞머리, 가운데 정수리, 뒷머리, 옆머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문적이지 않은 용어로 하면. 원래는 뭐 두정엽, 춥투엽 이렇게 나누지만 이마하고 정수리 부분에만 작용을 해요. 걔는요? 네.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빠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모양새로 머리가 그래서 빠지게 됩니다. 소갈머리 없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똑같은 머리인데 어떻게 그 부분만 그렇게 작용할 수 있지? 그렇죠. 신기하네. 그리고 눈썹 아래는 또 달라요? 더 발모를 강화시키는 그래요? 역할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소갈머리가 없고 얼굴에 털이 덥수룩한 그래서 옛날에 그런 고릴라나 유인원하고 비슷한 외형을 갖추게 되겠죠. 그거 나 본 것 같아. 그런 막 만화나 영화 같은 폭성 탈출. 아니야. 옛날 그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스트릭스라는 만화였나? 그런 바이킹족들이 여기 아스트릭스가 아스피린이잖아. 그건 약 이름이고 여기 정수리 비어 있고 콧수염 더부룩하고 수염 더부룩하고 몸에 아스테릭스인가? 그거 여기 말하는 거 몸에 털 같은데. 잔뜩 있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다 그 네. 약 때문이다. 아니지 약 때문이 아니라 호르몬. 그 DHT가 많으신 그 약이 분들이다. 없었기 때문이다. 그 약이 없어서 그럼 머리가 빠지는 분이 다른 데가 털이 없는 건 아니네요? 많죠. 오히려 더 많아진다. 그럼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거 뽑아서 여기 심고 싶겠다. 그래서 옆머리를 위에다가 심는 거예요. 뒷머리를. 그래서 여기 이 모발 이식할 때 뒷머리를 앞으로 심는 거라서 이식된 머리는 그래서 안 빠집니다. 네. 그 자기 수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안 신기하다. 빠져요. 그 부분 털만 네. 딱 뽑아간다는 게. 인체의 네. 신비죠. 네. 그래서 이 DHT라는 것이 바로 탈모에 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눈썹 이하에서는
좀 작용을 달리해서 예전에 우리 그 무슨 얘기했을 때였지? 여드름 얘기했을 때 그 그로스 인슐린 팩터 얘기했었죠. 뭐 성장 요인 그것과 관련해서 더 그 뭐지? 눈썹 이하에 네. 내가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털은 모든 자라나라 털은 자라나라가 다. 되고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딱 약 올리는 거죠 이게. 빠질 거면 다 빠지던가. 그래서 약으로 제압해야 된다. 약을 올리기 때문에. 뭐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은 여성에게서도 나옵니다. 그렇죠. 네. 여성에게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 호르몬에 의한 탈모는 남성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성도 남성형 탈모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M자로 빠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성의 드물겠죠. 경우는 앞니마에는 별로 크게 작용을 하지 않고 정수리 쪽으로 많이 모여 있어요. 이게. 가운데 그렇죠. 원형으로 근데 네. 그래서 여성형 탈모 있는 분들이 딱 모자 쓰고 다니고. 모양새가 여기가 이렇게 그 정수리 부분이 좀 약간 휑하고 저희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이라고 하는데 머리가 이제 갈래가 갈라지면서 이렇게 빈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탈모는 보통 이제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이 호르몬에 의하지 않은 탈모들도 있어서 탈모의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탈모하면 생각나는 단어 혹시 없으세요? M자형 탈모, M자형 탈모 네. 그리고 원형 탈모. 그렇죠 원형 탈모 그게 다죠 뭐. 또 그거 있어요? 말고 뭐 사실은 뭐 전신 탈모라든지 뭐 이런 거 스트레스성 탈모라든지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교과서적으로는 찾아보면은 뭐 원형 탈모, 안드로겐 탈모, 그렇죠. 휴지기 탈모, 뭐 모발 구조 이상 탈모 어쩌고 이런 저쩌고 것도 다 탈모 범주인데 저희는 그치만- 오히려 머리털 빠지는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이거 다 머리털 얘기예요? 아 진짜요? 네. 머리털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방금 얘기한 호르몬에 의한 탈모를 네. 안드로겐 탈모라고 네. 얘기를 하고요. 안드로겐은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한 모든 남성 호르몬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안드로겐 탈모, 그 외의 탈모 이렇게 나누게 일단 그렇게 되고요.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도 아시겠지만 여성과 남성의 탈모가 약간 패턴이 달라요. 네. 그래서 여성형 탈모와 남성형 탈모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남성형 탈모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안드로겐 탈모이기는 한데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영향을 받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성분들은 환경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해요. 환경이라 하면은 스트레스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남편 때문에 동반 탈모가 가능하다. 남자는 안드로겐 탈모, 여자는 스트레스성 탈모. 결혼을 해도 남성이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나요? 별로 안 받을 것 같은데. 국악들이 많이 받죠. 모르겠는데 하긴 내가 본 적이 아는 없어서. 모발 이식을 받은 남자들은 다 유부남이긴 하다. 그래요? 네, 이거는 계속 스트레스가 되나 봐요.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뭐 여튼 여자의 경우는 안드로겐 탈모가 있다 하더라도 정수리 쪽으로 많이 나오고요. 여성들에게 사실 탈모가 있는 거는 아마 아이를 낳은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출산 후 산후탈모가 있어요. 그래요? 이게 그 테스토스테론과 다르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거든요. 근데 임신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에스트로겐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임신 중에는 모발이 계속 풍성해지는 거야. 근데 그 출산을 하고 나서 에스트로겐이 확 빠지면서 툭 떨어지면서 모발이 와장창 빠지는 그러면 거죠. 있잖아. 남자들한테 피임약을 먹이면은 먹여가지고 탈모에 오프라벨 처방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긴 한데 이 양리적인 효과 면에서 봤을 때 테스토스테론이 DHD로 전환되는 것만큼 강력한 게 없어서 효과가 그렇게 그래서 세지는 홍석천 않아요. 씨가 대머리인가? 네. 이게 아닌가? 아니지요. 홍석천 씨는 매우 남성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에스트로겐 농도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탈모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보통은 좀 많이 빠져요. 많이 빠져서 여성분들이 좀 스트레스 놀래는데 받겠네. 이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신 중에 가졌던 머리숱은 내 것이 아니다.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필요하게 많이 났다는 거다. 원래 줬다 뺏는 게 제일 짜증나. 기분은 나쁘지. 근데 그래서 한 6개월, 출산 후에 6개월까지는 탈모가 좀 진행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임신 전 머리숱을 유지를 하는데 이 경우에 좀 뭔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넘어갔는데도 머리숱이 계속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거라서 그런 경우는 병원을 좀 가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는 그런 안드로젠에 의한 탈모보다 다른 원인도 있고 사실 질병의 원인이 경우가 네. 있어서 병원에 가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산후랑 비슷하게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 때가 이제 폐경기 이제 완경이라고 해서 생리가 끝날 때도 그때도 머리가 네, 빠져요. 여성 호르몬이 훅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도 좀 탈모가 진행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서 요즘 흔히 보는 탈모가 사실 다이어트에 의한 탈모. 영양 부족으로요. 네, 맞아요. 팔은 빠졌는데 머리도 빠져. 같이 빠지고. 네, 그렇습니다. 동반 이탈. 그리고 과도한 헤어 시술로 인한 그렇죠. 머리에 자꾸 뭐 빠마하고 아. 염색하고. 뭐 염색하고 뭐 뭐 하고 바르고 맞아요. 그리고 너무 압박스러운 밴드나 조이는 그런 머리 모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탈모의 원인이 되죠. 탈모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탈모 유전 아주 네. 빵이죠. 그렇죠. 이거 근데 그 보통 남자 쪽 집안의 유전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죠. 남자 쪽 집안의 유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사실 탈모 염색체가 성염색체 중에 X와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Y에 있는 거 아니에요? X로 알고 있는데 X 염색체, 성염색체로 그래요? 알고 그러면 있는데 남자 쪽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모계 유전일 확률이 네네요. 높죠. 근데 여자분들은 탈모가 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모르고 그 부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남자 탈모는 눈에 보이니까 네, 여성은 탈모가 증상도 약하고 발현이 XX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전자가 있어도 발현이 잘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아버지가 머리 빠졌다고 내가 머리 빠진다는 보장이 있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네. 이게 탈모의 유전자가 완전히 밝혀진 게 아니고 아, 성염색체 말고 상염색체에서도 되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아,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히 이게 뭔지 뭐 모른다. 모르는 모르는 목에다 북에다 막 논쟁이 많은데 어쨌든 경험치적으로는 어. 아버지 유전을 따라가는 것 같은 근데 그 느낌인데. 경험치라는 게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아하, 거잖아요. 그렇죠. 임상 눈에 시험 안 안 해봤다고? 보이니까. 어. 아니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자분들 탈모가. 그렇지. 아,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온 건지 음.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뭐 대를 걸러서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막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그거 뭐 많잖아요. 유전이라 그러면은 네. 뭐 필수적으로 대를 거른다는 댓글은 꼭 달던데 네. 알고 다는지 모르고 다는지 그런 그건 얘기 있잖아요. 뭐알 수가 탈모는 없고. 대를 걸러서 나와서 할아버지가 탈모가 있으면 내가 위험하지. 맞아요. 그런 얘기 아버지가 많아요. 있으면 나는 좀 덜 위험하다는 얘기. 인터넷에 댓글 다니는데 뭔 말인들 못해. 대통령이 공약도 뭔 말인들 못하는 나라에. 근데 그런 얘기가 그냥 나온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탈모의 유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원래 키보드 잡으면 다 뭐 알잖아요. 정확한 유전의 방식은 확실치 않지만 유전적으로 생기는 탈모가 매우 많다. 네, 유전에 의해 생기는 탈모를 거의 뭐 남성분들은 80% 정도로 보니까요. 비중은 많은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그거는 안 밝혀졌다. 그 정도로 정리해야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머리 빠지고 참 스트레스 받겠네. 하지만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다 발현되는 건 아니고 스트레스가 많고 환경적인 요인이 만났을 때 더 잘 발현된다라는 얘기도 있죠. 달라는 금수저는 안 주고 탈모 그러니까 수저를 탈모나 주고 줬는데 말이야. 태어나 보니까 헬조선이야. 맙소사네, 딱 맙소사. 이거네, 딱 이거. 두 사람은 탈모 있나요? 저는 없고. 나도 아직 별로. 아직 별로. 황 약사랑 송 PD 두 분 다 눈썹 아래로 뭐가 많아요. 둘 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 걸로. 불안해. 여튼 그리고 또 이제 뭐 저희 제일 많이 얘기하는 원형 탈모. 원형 탈모 있는데 원형 탈모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환경적인 좀 영향을 더 크게 면역 보는데요. 관련된 걸로 보지 않나? 면역성 보통? 질환으로 보는데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혹시 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면역 체계가 일종의 뭐 경비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업소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이놈의 경비 시스템이 날 공격하는 거야. 뭐야. 그쵸. 면역 오작동으로. 시스템 오작동. 멍청하네. 근데 자가 면역성 질환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일형 대표적인 게 당뇨병 같은 거, 뭐 갑상선 질환들 갑상선 굉장히 질환도 많고 있고. 류마티스 질환 대부분 또 자가 대부분. 면역성 질환이죠. 내가 내 것을 공격하는 것. 뭐야 걔. 그렇죠. 미쳐 되게 돌아가는 슬프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더 약도 없는 거죠. 그러네. 내가 아니, 내걸 줄일 수도 없고. 면역억제제류라는 게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런 질환에 대해서 뭐 그냥 약도 없다. 그냥 뭐 그러고 살아라. 투영제나 먹고 거의 그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원형 탈모도 머리카락에 대한 자가 면역으로 보는데요. 대부분 자가 면역성 질환들의 공통점이 스트레스가 많은 시점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시점에 좀 악화된다는 거죠.
경비 시스템이 오작동을 하는 이유가 계속 이제 가혹하게 굴려서 라고 생각하면 되나? 원형 탈모 그리고 머리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온몸에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털도 원형으로 빠져요? 네. 눈썹도 동그랗게 빠질 수 있고요. 진짜요? 야 네. 가슴털 원형으로 빠지면 웃기겠다. 거기 털도요? 그렇겠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래서 이 원형 탈모는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치료를 했을 때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염증을 줄이는 그런 치료를 해서 스테로이드를 직접 그 모발 빠진 주변에다가 바르거나 주사를 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형 탈모 있는 분들 머리에 주사 맞았다고 막 머리에 주사를 꽂아요? 네, 스테로이드 주사를 엄청 직접 아프겠네? 놓는데요. 왜요? 머리 수술도 하는데 주사 맞는 거요. 뭐 머리카락만 들어가나? 난다면 네. 근데 원형 탈모가 조그맣게 나면 티가 안 나는데요. 네. 정말 500원짜리보다 크게 숭덩숭덩 빠져갖고 티 오시면 나죠. 엄청나거든요. 모자 그리고 쓰고 다니게. 여자분들이 어떻게든 묶어서 가리는데 남자분들 바람 한 번 불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길러가지고 묶어서 가려야 되나? 근데 최근에 진짜 전체 두피 한 30%가량이 빠진 환자분을 봤어요. 둥성둥성. 원형 탈모로 네. 완전 하나 그 자체의 크기도 큰데 크리에이터 그 분화구 같았겠다 느낌이. 엄청 되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원형 탈모는 약 말고 머리에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게 좋은데 이걸 가려야 되니까 자꾸 맞아. 모자도 쓰시려고 비니 그러고 쓰고. 발라서 가리려고 하고 막 이런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면역을 억제하고 확실히 그 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고 나면 원형 탈모는 좀 좋아집니다. 머리가 새로 나고요. 차라리 이게 치료가 더 쉽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그래도 아까 그 가역적인 반응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원형 탈모하면 이제 이종범 선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일본에서 스트레스 생활로 원형 탈모를 한참 심하게 앓다가 네. 한국 오자마자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하셨거든요. 아 진짜? 네. 왜 원형 아니 탈모가 근데 생겼어? 그 원형 탈모라는 거를 본인이 말한 건지 의사가 말한 건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도 원형 탈모 진단이 너무 쉬운데? 그건 그렇긴 한데 동그랗게 빠지잖아요. 그냥 스트레스만 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고 땜빵이거나 뭐 머리 깎다가 그러니까 그분이 일본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네. 봐요.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근데 한국 오자마자 원형 탈모가 나왔다는 제가 기사를 봤어요. 네. 그 정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던 분이 퇴사하고 파편을 던지면 원형 탈모가 나왔다. 이런 와. 경우들은 정말 종종 있고요. 동백수? 역시 백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 참 좋네. 백수 말고 이제 갓수라고 그게 뭐예요? 종류가 달라요. 백수인데 주머니가 두둑한 백수가 있고 가난한 백수가 있고 그냥 가난한 백수, 부자 백수, 가난한 백수 뭐 이렇게 문제가 좀 동백수님은 되죠. 어떤 저는 백수인가요? 백수입니다. 그냥 백수인가요? 네. 좀 내과적인 질환이 있을 때 생기는 탈모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자가면역성 질환의 대표적인 갑상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갑상선 기능 항진일 때도 그렇고 기능 저하일 때도 그렇고 탈모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때 내과적 질환에 의한 탈모로 인해서 빠지는 탈모는요. 전신 탈모예요. 온몸에 다 빠지는 다 빠집니다. 그래서 머리만 특정해서 M자로 빠지거나 원형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요. 뒷머리도 빠지고요. 전신에 그냥 숱이 전체적으로 숱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전신에 빠진다고 보면 되고요. 탈모가 이제 뭐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빠지는데 예를 들면은 억지로 잡아뜯으면 빠지겠죠. 그거는 이제 정신과적 질환으로 넘어가고요. 충동 조절 장애라고. 네. 그 왜 저 우리 흔히 말하는 거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가발을 네. 좀 가리려는 목적으로 탈모를 가리려는 가발을 목적으로 쓰면. 착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뭐 배우분들 같은 경우 좀 장기간 가발을 착용하고 있거나 이런 남자가 경우 여장하려고 뭐 여자 가발 쓰고 뭐 그런 아니 경우도 뭐 머리가 있고 짧은데 긴 청순한 머리를 해야 뒷머리 된다거나. 연기한다고 뭐 그런 네.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좀 물리적인 압박이 좀 장기간 됐을 때 목은 자체의 건강에 영향을 끼쳐서 이런 경우는 일시적이기는 한데요. 그리고 뭐 에어로빅 강사인데 항상 헤어밴드를 차고 있다거나 그럼 그 부분에 탈모가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뭐 약물에 의한 탈모도 있죠. 뭐 근데 이름 들어보셨을 만한 약들이 없고 항암 치료하다가 머리 빠진다거나 뭐 암 걸리면 머리 빠져요. 암 걸리면요? 네. 암 환자들은 다 머리 빠져 있잖아요. 그게 그건 의학 드라마의 아니에요. 폐해죠. 네. 항상 이제 암 걸렸다는 거를 머리
털 빠져서 머리에 뭐 뭐 쓰고 비니 쓰고 있는 있고, 걸로 얼굴 암환자라는 거를 암시하는 아. 클리셰거든요. 저게 특정 항암 치료에서만 빠집니다. 뭐 아드리아마이신, 뭐 항암제 핀크리스틴 때문에 그런 빠지는 것들인데 네, 특정 항암제, 그것도 모든 항암제 아니고요. 아. 특정 항암제에 의해서 빠집니다. 근데 왜 드라마는 다 그래요? 이제 드라마틱하게 드라마만 보면 의사들은 다 메스 들고 다니면서 잘생겼어, 다 잘생겼어. 김래원 같이 생기고 뭐 안 씻어도 예쁘고. 다 뭐 맞아. 박신혜 같고 뭐 3일 밤낮을 잠을 못 잤다는데. 그게 뭐 어떻게 살아 있어? 좀비지 그게. 자체 좀비지. 발광하고 있고 얘 좀비였잖아. 얘가 그 수련 들어가기 전까지 이 정도로 망가지진 않았거든요. 얼굴이나 뭐 피부나. 그 인턴 하시면서 이렇게. 네, 뭐 수련 받고 고초를 겪더니만 탈모를 제외한 모든 스트레스성 부작용이 다 나타났다. 내가 원형 탈모만 안 겪은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힘드셨군요. 그거 말고도 각종 약들이 있는데 대부분 처방약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탈모- 볼 일은 별로 없는데 탈모 정도의 부작용이 나려면 일반 의약품으로 아마 분류가 안 될 두껍고. 거예요. 예.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네요. 그렇죠. 음. 처방 받을 때 아마 이런 거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물론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안 해줄 가능성이 더 높고 일이 터졌을 때 추적 네. 조사를 하다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 약을 바꾸면 되니까. 이 약을 드시면 머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먹을래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네. 부작용 설명을 하더라도 네. 당장 환자가 바로 겪고 바로 대처 가능한 거를 설명을 하지. 뭐 10,000명 정기적으로, 중에 한 명, 뭐 10만 명 음. 중에 한 명이 겪을지도 모르는 거를 굳이 다 설명하면은 그렇지. 그건 공포감 조성이죠. 그렇죠. 뭐 그 내가 안 주고 싶은 약을 먹겠다고 우길 때 쓰는 방법이지 그거야. 탈모에 대한 많은 속설들이 있거든요. 엄청 네. 많죠. 엄청 이거 뭐 많아요. 대머리는 정력이 맞아. 세다는 중요하다. 어떨 것 같아요? 그거 왠지 남성 호르몬 때문에 탈모가 생기니까 그게 강해서 머리가 빠지니까 정력이 셀 것이다. 아주 합리적인 네, 추론 뭐, 아닙니까? 그 옛날 영화 같은 거에 보면은 저 대머리로 유명한 뭐 그런 배우들이 뭐 남성한 그런 걸 자랑하면서 왠지 그럴 것 같은 이미지를 심어준 게 난 있다고 보거든. 아예 빡 밀어버린 사람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그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력이라는 게 네. 테스토스테론과 관계가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관계가 있는데 탈모는 아까 얘기했지만 테스토스테론의 문제가 아니라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과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테스토스테론이 환원이 돼서 DHT가 돼서 이 DHT가 네. 우리의 이제 주적이네. 머리카락의 원인을 되는 건데 그러면은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많은 사람은 좀 약간 남성하고 그리고 탈모의 위험도 높겠죠. 아무래도 많이 그러네요.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환원 효소 자체가 별로 없으면 탈모는 아니고 남성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환원 효소가 많아 버리면 테스토스테론은 많은데 다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넘어가 버리면 아주 남성 하지는 않는데 탈모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케바케라 이 말이네요. 네. 그래서 이것은 속설이다. 아하. 그럴 때 내비도를 처방을 하면 다 넘어가겠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내비도 처방하면. 아 참 환원효소 결핍이니까 머리가 다 빠지겠지. 머리를 빼려고 약을 먹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박태환이 생각나서 아니에요. 박태환은 머리숱 많지 않나? 많죠. 많던데. 탈모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 여자분들 제모한다는 말은 들어봤어. 저 탈모한다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자, 그리고 탈모와 관련된 속설 중에 탈모가 있는 사람들이 오줌빨이 세다. 그거 뭐 정력 얘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전립선비대 치료가 탈모에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탈모가 진행되는 사람의 경우는 DHT가 많은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DHT와 관련돼서 전립선비대의 얘기도 있기 때문에 하보요로 증상이라 그랬고 자주 보거나 잔뇨감이 있거나 이런 증상들도 생길 확률은 오줌빨이 세다기보다는 오줌 때문에 곤란을 겪는 그렇죠. 경우가 그런 많이 경우들이 생기겠죠. 좀 생길 확률은 있겠죠. 아니 원래 속설이라는 거를 설명할 때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하려고 사례를 들어오지. 네. 진짜인 거를 가지고 그건 맞는 속설입니다. 그게 맞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보통.
그러면 또 보다마나 댓글 이렇게 달리겠지. 아유 이 사람 또 뻔한 소리 하고 있다. 내가 봤는데 아닌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머리 좀 빠져봐서 아는 그러니까 데인가요? 딱 이렇게 된다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술. 술이 왜요? 술을 많이 먹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왜요? 지가 술을 많이 먹으니까. 하지만 내가 술은- 해봐서 아는데. 아, 술은 탈모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또 탈모 치료를 하는 중에 술을 끊는 사람과 술을 계속 마신 사람의 속도가 달라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 해도 송백수는 계속 술 먹을 거니까. 술 담배는 좋은 게 없구만. 그렇죠. 좋은 게 없어요. 아니 술, 최근에 담배로 어. 뭐 파킨슨을 와우. 그 치매 노인성 치매 확률을 뭐 낮춘다 그런 논문 있다고 레지엔님이 소개해 주던데. 아 진짜 네. 담배로. 네. 와우. 담배 펴서 좋은 게 이제 IBS 말고 또 하나 생기는 것인가. 과연. 지켜봐야겠군요. 네. 여튼 담배하고 술은 둘 다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뭐 적은 담배도요? 양으로 원인이 되는 건 아니겠고 술 같은 경우 특히 많이 먹으면 간 기능이 이제 좀 그렇죠. 영향을 받아서 약을 간에 먹으면 안 되게 되죠. 중요한 역할이 이제 아무래도 하여간에 건강 얘기하면은 딱 두 개야. 하나는 간이고 하나는 피순환. 그거 두 개면 모든 영양제를 다 팔 수 있어. 담배가 혈액순환을 저하시켜 갖고 그러니까 탈모시키는 거 똑같아. 모발에 영양이 안 들어가니까 탈모가 될 거다. 그러니까 간이랑 그 순환 두 개로 그 못 팔아먹는 질환과 못 팔아먹는 약이 없대니까. 그러니까 신기하다. 아, 그리고 또 이런 속설 있어요. 대머리면 비듬이 없다. 비듬. 지금은 머리에 생기는 거니까 없지 않아요? 머리가 있어야 믿음이.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아니 근데 비듬은 두피에 생기는 건데 그분들도 두피는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붙어있지 생각을 안 못하겠죠. 하지. 그런가? 머리를 털어야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아 비듬이 그- 머리카락에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머리카락은 다 있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털다 보면 떨어지니까 머리카락 어디 붙어 있다고 생각하지. 그게 두피 질환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잖아. 사실은 그런 얘기는 있어요. 대머리는 비듬이 없는 게 아니라 금세 미끄러 떨어져서 안 보이는 것이다. 그거 맨날 이제 세수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맞아. 그 머리를 별로 안 바닥까지 감으시잖아. 떨어지지 않냐. 그 그런 얘기지. 얘기도 있고 오히려 그 남성 호르몬 분비가 많은 분들 여드름 얘기할 때 저희가 피지 분비 많아진다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비듬은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것도 속설입니다, 그냥. 근데 이거는 궁금해하지 않을 거야. 저 그런가? 정력이나 술, 담배 이런 건 그럼 궁금해해도 뭐 비듬이 있거나 말거나 뭐. 남자들은 비듬 좀 있다고 그래.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하고는 좀 다르지. 그런가? 네. 그냥 털어내버리지. 신경 안 쓰시나요? 네. 그렇군요. 여튼 탈모라는 것에 대해서 탈모의 종류라든지 탈모에 대한 속설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네. 탈모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치료제에 대한 오해들도 있을 건데 그거를 좀 본격적으로 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